시작합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지수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지수를 할 거고요. 두 번째가 로그를 할 겁니다. 그 첫 번째 지수다. 지수야! 오늘 꼭 100 잡아라. 그런 게 있다. 자, 보자. 자, 첫 번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거듭제곱근이다. 자, 거듭제곱근입니다. 자, 어떤 형태였습니까? 라고 하면 x의 n제곱이 a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x는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맞지? 자, x는 a의 무슨 제곱근이다? n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 자, 이 표현과 n제곱근 a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다. 맞지? 자, 그래서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는 다른 표현이다. 자, n제곱근 a는 n제곱해서 n이 되는 그냥 a 값인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얘를 우리는 뭐지? 자, 얘를 다시 이제 표현해 보자. 그래서 x는 우리가 어떻게 n제곱근 루트 a라고 표현하고, 자, 요 녀석을 우리는 읽는 표현을 우리는 뭐라 한다고? 요 놈을 우리는 n제곱근 a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x는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는 엄연히 표현 자체가 틀리다. 왜? 이때는 우리가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얘는 그냥 이 하나의 숫자를 읽는 표현이다.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요 녀석을 가지고 거듭제곱근을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자, 첫 번째, n이 어떤 수일 때? n이 짝수일 때입니다. 짝수일 때 x의 n제곱이 a입니다. 자, 그때 a가 어떤 수라면? 양수라면 x는 몇 개? 몇 개? 큰일 난다. x 몇 개? 몇 개? 하면 큰일 난다. 두 개 하면 큰일 난다. 두 개 골 깨진다. 자, n이 짝수일 때 a가 양수야. 그때 x 몇 개라고? 와, 미치겠지. 두 개인데 자꾸 두 개라 하면은 큰일 난다 하는데 얘들아 무슨 표현이라고? 실수 x가 두 개다. 알겠지? 이때 잊어버리지 마. 실수 x가 몇 개라고?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말이다. x는 몇 개 나옵니까? 최대 n개까지 나오겠지. 허근까지 포함해서. 맞니? 자,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뭐? 실수 x는 몇 개? 두 개요. a가 뭐일 때는? 0일 때는 몇 개? 실수 x 몇 개? 한 개입니다. 그냥 0이다. 자, 그리고 a가 뭐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실수 x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0개다 라고 하면 되겠다. 자, 어떤 구조입니까? x의 n제곱에 n이 짝수라면 그래프 구조는 이렇게 이차함수꼴로 생겼겠네. 자, 그러면 당연히 a가 어떤 수일 때? 양수일 때. y는 a가 양수라면 그래프의 교점 연립방정식에 해가 몇 개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실수 x는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다. 0일 때는 몇 개? 한 개. 그리고 음수일 때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요번에 n이 어떤 수일 때?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다. n이 홀수일 때. 자, x의 n제곱이 얼마다? a다. 라고 해. n이 홀수일 때는, 이때는 뭐라고? a 값에 관계없이,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몇 개라고? 한 개가 등장한다. 어떤 수? 실수 x. 반드시 몇 개? 한 개입니다. 자, 그래서 홀수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y는 a, y는 a, y는 a 이렇게 긋다 보면은 이 말은 즉 다른 말로 바꾸면은 교점은 반드시 몇 개가 존재하고 한 개가 존재하고 그때의 실수값은 반드시 한 개만 나오네. 이거 괜찮나요? 자, 그래서 거듭제곱근 문제에서 개수 문제가 꽤나 잘 나온다. 자, 잘 나오면은
제일 처음에 확인해야 될 것은 n제곱근, 거듭제곱근을 물어볼 때는 짝수냐 홀수냐 판단하시고요. 자, 홀수면은 뒤에 숫자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어. 홀수 값은 무조건 몇 개라고? 한 개야. 짝수는 뭐만 보면 된다고? 부호만 보시면 됩니다. 양수냐, 영이냐, 음수냐. 오케이, 괜찮나요? 자, 첫 번째가 이제 거듭제곱근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수 법칙입니다. 자, 요즘은 아니지. 한 10년 정도를 항상 수능 1번 문제는 무조건 지수 법칙 문제다. 그게 2020학년도였나 21학년도였나 아, 나도 이제 가물가물하다 이제 막 한 3년 이상만 지나니까 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지수가 어떤 수가 나왔냐면 실수 문제가 나와서 애들이 좀 많이 당황을 했지. 뭐 의미는 없습니다. 자, 지수 법칙입니다. 그 지수 법칙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지수가 어떤 수일 때? 자연수일 때. 지수가 자연수일 때다.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가 자연수라면 반드시 우리는 밑에 조건이 필요하다. 밑은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냐면은 반드시 밑은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됩니다.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지수가 자연수일 때 정신났다. 밑이 0보다 커야 되겠네. 0보다 커. 밑이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정신났다. 밑이 뭐가 아니어야 된다고?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밑이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왜? 정신났네. 지수 지금 정수 아니잖아. 쏘리. 자, 이때는 밑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 참. 내 지금 정수 생각하고 있다. 자꾸 머릿속으로 자꾸 앞으로 더 나아가고 있네. 자, 이럴 때 우리 지수 법칙은 이렇게 표현했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어떤 제곱? n제곱. 너는 어떻게 된다? A의 m 더하기 n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자, 그리고 A의 m제곱 전체의 무슨 제곱? n제곱. 너는 뭐가 된다고? A의 m 빼기 m 곱하기 큰일 났네. 정신 차려야 되겠다. m 곱하기 n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그냥 자, 그리고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우리가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m이 뭐보다 클 때는 n보다 클 때는 숨 참고 러브다이브가 자, 그러면 얼마? A의 m 빼기 n이라고 적었고 m과 n이 뭐하다면 같다면 이때는 뭐라 불렀다? 그냥 1이라고 불렀고 m이 n보다 뭐하다면 작다면 a의 얼마? n-n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얘가 바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 첫 번째 지수가 어떤 수일 때? 자연수일 때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지수가 조금 더 뭐가 된다고? 확장이 돼요. 자연수 다음에 어떤 수가 있지? 정수다. 지수가 어떤 수일 때? 우리 지수가 정수일 때. 자, 지수가 정수라면 얘들아 자연수에서 추가로 정수가 돼버렸어. 그럼 추가되는 숫자가 두 개가 있다. 맞니? 뒤로 좀 좁히라. 추가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어떤 수가 존재했니? 라고 하면은 어떤 수와 어떤 수? 0이랑 그렇지. 0이랑 음수가 존재. 음수라면 음의 정수가 등장한다. 지수가 정수란 말은 아까 자연수에서 누가 더 등장하냐면 0이랑 그리고 또 뭐가 등장하냐면 음의 정수가 등장한다. 자, 음의 정수가 더 등장하는데 그럼 지수가 지금부터 내가 어떤 수를 쓸 수 있단 말이야? 0이란 숫자를 쓸 수 있어. 그래서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되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조건이 생긴다. 어떤 조건이 생기냐면 밑이 절대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 0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다. 자, 그래서 지수가 정수입니다가 되기 위한 밑의 조건은 밑은 반드시 절대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밑이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였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수가 정수일 때 첫 번째는 뭐 어떻게 됩니까? A의 m제곱이다. A의 0제곱이다. 이때 값은 얼마다? 1입니다. 자, 우리가 지수를 정수로 확장한 동시에
밑은 절대 뭘 써서는 안 된다? 0을 써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A는 절대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 0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드디어 음수라는 게 등장했다. 그래서 A의 얼마? 마이너스 1제곱은 지금부터 어떻게 표현하자? A의 분의 1. 이놈에 의하여 A의 마이너스 M제곱은 어떻게 표현하자고? A의 M분의 1이다. 이 녀석에 의하여 세 번째, 우리가 나눗셈은 그냥 이제 다 뭘로 해버리면 된다고? 그냥 뭐 하시면 됩니까? 그냥 지수를 빼시면 됩니다. 왜? 음수 돼도 되니까. 0이 돼도 되니까. 단 A가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0이 되어서는 안 돼. 이유는 단 하나다. 왜? 자, 봐라. 나누기인데 A가 0이면은 뒷다리를 뭘로 나눈단 말이야? 0으로 나눈단 말이지. 왜? 지수가 0 되려면 M과 N이 같아야 되거든. 그래야 지수가 0이 돼. 근데 A가 0이 되면 0으로 나눈다는 구조잖아. 그래서 나눗셈의 정의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정수로 확장되었을 때는 밑은 절대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조금 더 확장해보자. 이제 어떤 수지? 유리수다, 유리수. 자, 유리수입니다. 지수가 유리수다. 유리수의 정의가 뭐고? 정수분의 어떤 꼴? 정수꼴로 표현이 가능한 수고요. 당연히 서로 소해야 됩니다. 즉, 기하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맞니? 자, 그럼 지수가 유리수래. 그럼 자, 이제 추가된 게 뭐가 있을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즉, 분수가 더 추가가 된다. 자, 유리수랑 한과 동시에 이제 뭐가 더 추가가 되냐면 분수라는 게 더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그러면 앞에 있는 수는 얘는 밑의 조건이 없었다 했다. 맞지? 얘는 밑이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0이 아닌 이유는 단 하나야. 정수 범위로 오면서 밑이 뭐 쓸 수 있기 때문에 0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수를 0을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밑은 0이 되면 안 돼. 맞니? 자, 근데 만약에 유리수로 넘어갔어. 그러면은 이제 분수가 더 추가가 되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물어보자. 왜 얘들은 둘 다 음수는 사용할 수 있을까? 0은 안 된대. 양수 다 된다 했잖아. 맞지? 자, 그러면 0만 안 되면 양수, 음수 다 된단 말이잖아. 양수, 음수를 왜 다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럼 양수야 뭐 거두제곱 해주면 되는 거. 왜 음수는 사용 가능을 할까? 음수가 사용 가능한 이유는 얘들아, 음수를 내가 거듭제곱을 할 거야.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 어떤 수일 때 양수가 되고 어떤 수일 때 음수가 되지? 짝수와 홀수다. 짝홀을 나눠야 된단 말이야. 즉 2의 배수냐 2로 나눌 때 인역값이 1이냐의 문제이거든. 즉 배수, 약수를 의미하는 숫자의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정수까지야. 즉 2분의 1은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쌉소리 하지 마라 하면 돼 그냥. 맞니? 왜? 야, 유리수부터는 2로 나누면 그냥 무조건 다 나눠 떨어지 그냥. 모든 수가 배수가 돼버려. 말이 안 되잖아. 맞니? 그냥 나누면 그냥 나누어서 분수꼴로 무조건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 그냥 말이 안 돼. 자, 그래서 뭐냐면은 유리수부터는 짝호를 논한다, 논하지 않는다? 논하지 않아. 유리수부터는 짝호를 논하지 않기 때문에 지수를 쓸 때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다. 어떤 형태입니까? 지수부터 쓸 때는 너는 밑은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된다. 왜? 짝호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음수가 되어서는 안 돼. 자, 그리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뭐를 하면 돼? 분수를 쓸 수 있는 거지. 분수 중에 최소단위다. 첫 번째, A의 얼마? N분의 1입니다. 2분의 1 먼저 쓸까? 2분의 1이라고 하자. 자, 지금부터 이 녀석을 우리는 뭘로 표현했고요? 루트 A라고 표현했고요. 자, 루트 A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근호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이 앞에가 원래는 뭐가 생략이 된 거라고? 숫자 2라는 게 생략이 된 거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보자. 두 번째, A의 얼마? N분의 1이란 말은 얘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2가 생략됐으면 루트 A인데 앞에 뭐라 써야 된다고? 그래서 N제곱근 A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A의 얼마? N분의 N이라고 하자. 자, 그럼 분모가 M이기 때문에 M제곱근 루트 A의 뭐라고 부르면 될까? N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유리수로 확장이 되었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제 지수가 어떤 수? 실수로 확장이 된과 동시에 실수도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슨 법칙? 지수로 바꾼 이유는 단 하나다. 뭐라고? 무슨 법칙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지. 지수 법칙을 다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호로 나오면 우린 다 뭘로 바꾸면 돼? 지수로 바꾸면 돼. 왜? 이건 하나야. 어디 갔지? 뭐 하려고? 지수 법칙 쓰려고.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뭐라 부른다?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다시 한번 쭉 정리하고 다시 로그로 넘어가자. 첫 번째, 지수입니다. 지수에서 첫 번째가 우리가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거듭제곱근 문제가 잘 나온다. 자, 거듭제곱근 xn제곱이 a다. 이 녀석을 우리는 x는 a의 n 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 그리고 자, n제곱근 a라는 표현은 우리는 얘를 그냥 읽는 표현이라 했다. 괜찮나요? 자, 그리고 우리 그때 실수 x의 개수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n제곱근에서 n이 어떤 수일 때? 짝수일 때는 a가 양수이면 실수가 몇 개가 되고? 2개가 되고, a가 0이면 1개, 그리고 a가 0보다 작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어떤 수가? 실수가다. 알겠지? 자, 그럼 n이 어떤 수일 때? 홀수일 때 x의 n제곱이 a입니다. 이때는 고민할 거 있다 없다? 없어요. 뭔 말입니까? 라고 하면은 a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실수 x의 개수는 몇 개라고? 1개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문제가 어떻게 잘 나오냐면 요 밑에 건지 한번 지워보자. 밑에까지 지우자. 자, 어떤 형태가 잘 나오냐면 약간 이런 형태가 잘 나온다. f의 n, a는 뭐냐면 a의 n제곱근의 실수 개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f의 얼마? 2,3이다. 자, 이 값은 그러면 얼마인 거야? 뭐라고? 3의 제곱근의 실수 개수 몇 개라고? 2개. f의 얼마? 3, 마이너스 1이다. 얘만 보면 되지. 홀수기 때문에 얘는 고민할 거 있다 없다? 무조건 얼마라고? 1. 요런 표현으로 함수값을 쓰는 문제들이 꽤나 잘 나온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 자, 두 번째입니다. 지수법칙입니다. 지수법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수법칙. 첫 번째, 지수가 어떤 수일 때? 자연수일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수법칙입니다. 지수가 이제 확장될 거야. 정수로 간다. 정수로 간과 동시에 미친 0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정수가 0이 포함되기 때문에 0의 영제곱은 수로 정의하지가 않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리고 정수의 최소단인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우리는 a분의 1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 그냥. 자, 유리수 범위입니다. 유리수 범위로 간과 동시에 우리가 분수를 쓸 수 있고요. 그때는 이제 근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통틀어서 우리는 다 무슨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네. 자, 지수 썼으면 이제 로그로 갑시다. 이제 슬 한 이 시기쯤 내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할 때다. 또 이제 너희들은 수원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복습 기념으로 수능부로 새로 하잖아. 고2 애들은 이제 수원을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수업을 이쪽에서 했나? 저쪽에서 했나? 여기서 했나? 너 끝나고 나면 내 또 시부를 해야 되는데. 막 나중에 막 머릿속에 헷갈려갖고 해줬잖아. 그럼 안 해줬대. 이 집이 아닌가? 막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로그. 자, 여기 시작을 합시다. a의 x제곱이 b입니다. 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우리 x는 얼마? 로그 a의 b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때 a를 우리는 뭐라 부르고, 및 그리고 b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진수라고 이야기를 했다. 괜찮나요? 자, 이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부른다? 로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정의되기 위한 조건. 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가 만족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 첫 번째가 무슨 조건? 밑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밑조건. 자, 밑조건 A는 반드시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뭐보다 작고 1보다 작고 A는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됩니까?
1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유는 단 하나다. 자, 첫 번째, 우리 봐라. x는 여러 가지 실수를 다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진수에서 시작을 해라, 얘들아. 자, 그러면 a가 음수를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x가 뭘로 확장된가 동시에 유리수까지만 확장된가 동시에 미친 음수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0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정수에 쓰면 안 되는 거니까. 쌤, 그럼 아까 조건에서 1은 없었잖아요. 아, 1은 없지. 하지만 a가 1이면은 x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b는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뭐가 이해돼? 자, 그래서 우리 밑조건 얼마? a가 0과 1 사이거나 a는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된다고? 1보다 커야 된다. 뭐가 괜찮나요? 자, 두 번째다. 두 번째는 무슨 조건? 진수 조건입니다. 자, 얘들아, 밑이 벌써 이런 상황이야. 즉 간단하게 말해보자. 양수야. 양수야. 0이 아닌 양수야. 즉 다른 말로 보면 양수를 계속 거듭 제곱하게 된 b값은 어떤 상황이어야 될까? 반드시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진수 b는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된다고? 0보다 커야지만이 우리가 무슨 수가 정의가 된다고? 로그라는 수가 정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로그도 어떤 수다? 무리수다.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로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밑조건과 진수 조건입니다. 얘는 꽤나 중요하다. 왜? 뒤에 가는 로그 방부등식에서 애들이 실수 잘하는 문제 중에 하나다. 쌤이 이야기했잖아. 97점이 생과계로 잘 나와요, 애들이. 왜? 요즘은 이제 그 종류에 한 번씩 잘 안 보이긴 하던데 3점짜리 보면 로그 방부등식 문제에서 정수 개수세는 문제가 나와요. 그게 어떤 문제로? 단답형 문제로. 그러면은 내가 구한 개수가 곧 마킹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밑조건, 진수조건에 없는 개수를 세번인가 동시에 틀리겠지. 근데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 그래 몇 점이라고? 2점짜리는 아니야. 그래서 3점. 그래서 땡. 그래서 몇 점? 97점. 근데 그 빙고같이 또 2점짜리 테스트가 땡 하면 95점. 내 학생 중에 있다. 95점. 자, 2번 봅시다. 몇 점이 될까? 95점까지. 나 살다 그런 점 처음 들어봤다, 진짜. 내가 94도 들어봤는데, 나 살다가 내가 95 처음 들어봤다. 이야, 어떻게 날아가도 2점, 3점이 날아가냐? 참나. 킬러 다 맞추고. 희한하대. 자, 봅시다. 자, 2번. 이제 로그 성질이다. 자, 로그 성질. 첫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로그 A는 얼마입니까? 1입니다. 로그 A의 1은 얼마입니까? 0입니다. 괜찮나요? 자, 두 번째. 로그 얼마? A의 B의 K제곱은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뭐 할 수 있다고?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갤러그 A의 B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냥.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로그 얼마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너는 로그의 합은 뭘로 표현이 가능하다? 로그의 곱. 그래서 로그 A의 MN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자, 어떻게 보면은 로그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이 로그의 성질을 사용하기 위하여다. 왜냐하면은 이제 천문학을 계산하다 보면 숫자가 겁나게 커진단 말이야. 근데 계산을 해서 숫자가 커진 이유는 단 하나다. 뭐 때문에 커진다고? 곱하기를 많이 했어요. 얘들아, 어지간한 더하기에서 숫자 안 커진다. 2를 10번 더해봐라. 얼마밖에 안 되는데? 20밖에 안 돼. 2를 10번만 곱해봐라. 벌써 1000달이다. 그 정도로 커진다고. 맞니? 2를 너희들이 100번 달하면 바로 머릿속에 가늠이 되잖아. 얼마라는 거? 200인 거. 근데 2를 100번 곱하라 해봐라. 그럼 얼만데? 약 10만 좀 되겠지. 2의 10승에 10승이니까는 2의 10승에 제곱이니까는 내 몇 번 곱하나 100번 곱하랬나? 쏘리. 그럼 놀러 크지? 맞지? 나 20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냥 자, 그러니까는 말이 안 돼. 계산이 숫자가 너무 커져 버린단 말이야. 맞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 커진 숫자를 내가 어떠한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좀 작게 계산했다가 원상 복구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해서 나온 게 봐라. 로그는 합을 곱으로 표현해서 결국 원상 복구로 가능하단 말이야. 곱인 숫자는 내가 합으로 계산이 가능해. 자,
됐나요? 자, 로그 얼마 A의 M 빼기 로그 얼마 A의 N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로그 A의 N분의 M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3번에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가 같기 때문이야? 뭐가 같기 때문이라고? 밑이 같기 때문이다. 밑이 같기 때문에 얘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많이 힘들지? 내가 저 죽방 한 3대 날려줄까? 자, 까먹었잖아. 뭐 이야기할지. 내가 뭐니까 이야기했노? 아, 미치겠네, 진짜. 그래. 밑이 같을 때 가능하다. 잠깐, 밑이 다르면은 같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다. 좀만 힘내. 열심히 하고 나면 오빠를 만나러 가면 되잖아. 좀만 힘내. 자, 시험도 끝났는데 뭐 맞지? 자, 4번 봅시다. 4번.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밑변환 공식이라 부른다. 무슨 공식? 밑변환. 자, 어떻게 됩니까? 로그 A의 B는 밑을 내가 새로운 밑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로그 C의 B를 뭘로 나눈 거? 로그 C의 A로 나눈 형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단 말이다. 자, 이 녀석에 의하여 결국은 로그 A의 B인데 밑과 진수가 자리가 바뀌면 지금부터 어떤 수가 된다고? 역수. 좋습니다. 그래서 로그 B의 A 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이거 괜찮나요? 자, 이 녀석에 의해 우리가 계산은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 로그 얼마 A의 B 곱하기 로그 얼마 B의 A. 이 값은 서로가 서로의 무슨 수기 때문에? 역수기 때문에 1이다 라고 써도 되겠다. 됐나요? 자,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로그 얼마 A의 M제곱 B의 N제곱이다. 자, 너는 밑의 지수는 앞으로 나올 때 분 뭐로 나오시면 되고요.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올 때 분 자로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N분의 N 그리고 로그 얼마 A의 B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됐나요? 자, 6번째입니다. 6번째 얼마 A의 로그 B의 C다. 자, 로그가 어디에 있을 때? 지수에 있을 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서로를 뭐 할 수 있다고?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표현 가능하다고? C의 로그 B의 얼마? A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냐? 자, 여기까지가 이제 로그의 성질인데, 얘들아, 이 로그의 성질은 기계처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특히 미적을 선택하는 친구는 미적을 선택하면 로그를 잘 안 써. 자연 로그라는 걸 쓰기 시작할 거거든. 그것도 어차피 로그다. 그래서 이 구조들을 계속 표현을 해야 된다. 다 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맞지? 자연대수 익스포넨셜을 배우면서 이제 자연 로그를 배운다. 미적하는 애들은 다 이제 자연 로그 쓴다. 어쩔 수 없다. 왜? 로그보다 자연 로그를 쓰는 이유는 뭔가 되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미안하다. 자, 보자. 자, 2번째 성질이었습니다. 자, 3번째 보자. 3번째다. 자, 3번째는 밑이 뭐인 로그? 10인 로그. 그걸 무슨 로그라고 부른다? 상용 로그. 너희들 레이싱 할 때 정말 싫었지, 맞지? 뭐였노? 자릿수, 최고 자릿수 자, 그리고 뭐였노? 뭐 숫자 배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안 나온다, 수능에. 자, 상용 로그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밑이 뭐인 로그? 밑이 10인 로그를 생략해서 적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쓰는 숫자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숫자인 10진법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로그 얼마냐면 10의 A다. 이 녀석을 지금부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한다고? 로그 A다 라고 표현한다. 자, 그리고 상용 로그. 상용 로그도 뭐라고? 상용 로그도
뭐라고? 로그다. 뭔 말이라고? 상용 로그도 로그 성질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 그렇기 때문에 상용 로그를 그대로 쓰는 게 다다. 그리고 상용 로그 표라고 있다. 상용 로그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의 무리수인 근사값들 다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수학자들이 상용 로그를 해서 미치 10인 로그 값을 다 계산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상용 로그는 그냥 표 보는 정도, 그리고 뭐 상용 로그를 쓸 수 있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네요. 요거 괜찮나요? 진짜 괜찮니? 진짜 괜찮아? 정신 차렸니?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지수와 로그입니다. 내용 끝!